네, 안녕하세요.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또 그리고 폭넓게 전달해내는 외신 소식 박재민의 경제살롱 캐치 더 월드의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혼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전달해드릴 소식 전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5번째 취임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옛날에 러시아라는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짜르라는 표현이 있었죠. 황제, 러시아로 황제라는 뜻일 텐데 지금 뭐 러시아의 대통령이라도 거의 차르 황제처럼 지금 러시아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이로써 2030년까지 러시아를 통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봤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CNN 먼저 보실 텐데요. Russia under tight grip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이제 꽉 붙잡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푸틴이 결국 5번째 임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5번째 취임식을 거행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해왔던 러시아의 기조와 똑같아요. 여러 국가들과 대화의 포문을 열어놓겠지만 사실 대화를 할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약간 공을 넘겨놓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3월에 압도적인 과반수로 그때 기억나시죠? 그 투명한 투표함을 써가면서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대부분의 야당 후보들, 특히 정적이라고 불렸던 나발리는 옥중 사망을 했죠. 추방되거나 뭐 이제 출마가 금지됐는데 그래서 사실상 그리고 또 전쟁의 이득을 보기도 했어요. 전쟁 때문에 물론 여론이 좋지 않긴 하지만 이런 약간 전시 상황이나 특수성 때문에서라도 이제 푸틴에게 조금 더 힘이 생겼고 또 아무도 푸틴에게 정면으로 이제 더 이상 도전을 할 수가 없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폴리티코는 푸틴의 취임식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대관식 장소와 그리고 대관식 취임을 한 사람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다. 20년째 바뀌고 있지 않죠. 2000년부터 현재까지 푸틴이 크렘린궁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취임식에는 좀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푸틴이 한 말, what Putin said. 자, 여기서 좀 지켜볼 게 뭐가 있냐면 러시아를 4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또 거기 플러스 농업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농업에 집중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어쨌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곡물을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전쟁을 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좀 흔들렸잖아요. 오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이거에 약간 맛을 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이 없겠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사실 곡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러시아가 잡고 있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한 뭐 예를 들어서 경제 대국 4위 대국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다만 이러려면 역시 서방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러시아 헌법을 지킬 것이다. 러시아의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 약간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비슷합니다. 마가 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세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주권, 개발, 단결.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찾고 더 많은 것을 개발을 해서 러시아의 위상을 더 드높이겠다. 또 이제 취임식 한 며칠 전에 또 그 얘기도 했습니다. 핵 사용 여부에 대해서 약간의 언질이 있었어요. 핵 사용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걸 보면 강대강으로 가겠다는 거죠. 더 이상 서방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던 게 Who was there? 누가 그곳에 있었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대사는 참여를 했고요. 프랑스, 그리스 대사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게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도 보였습니다. 최근에 공식 석상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로 바로 이끌지 못한 그런 책임도 물고 해서 중앙 정치가 좀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부패 혐의도 있었고요. 근데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보였다라는 것,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도 시사하는 바는 있어 보입니다. 좀 웃긴 점이 있었다라면 그 이제 아무래도 이런 행사를 할 때 축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포를 쏘는데 그 대포 하나가 오발이 됐나 봐요. 그래서 사용한 대포 중에 나무 한 그루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뭔가 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욕 타임즈 한번 보실게요. 뉴욕 타임즈 보시면 isolated from west라고 되어 있는데 서방 세계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취임식 중에 좀 눈여겨볼 부분을 여길 짚었어요. 원래 취임식 식순 중에 수테고지 대성당에서 미사를 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취임식에서는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에서 유독 이 미사를 좀 길게 내보냈어요. 아무래도 이제 5번째 임기를 하면서 약간 푸틴을 신격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러시아 국영 방송에서 보여준 게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종교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 이게 좀 뭐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겠고요. 또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좀 정당화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크렘린궁에서도 지금 현재 예전에 비해서 푸틴에 대한 여론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결속을 좀 다지는 의미에서 그런 걸 좀 더 보여주지 않았냐, 강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가디언지에서도 보면 boycotted by US and UK라고 미국과 영국을 콕 집어서 보이콧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크렘린궁은 사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 니네 떠들어, 니네 안 와도 돼. 어차피 유럽에서 올 사람들 왔어. 프랑스에서 왔고 그리스에서 왔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또 뭐 몰타 이런 데서도 왔기 때문에 우린 니네들 안 와도 상관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크렘린궁이 이분들을 denouncing 하고 있다. 좀 이제 깎아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좀 재밌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배우죠. 스티븐 시걸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관식에. 사실 스티븐 시걸이 이제 푸틴과 친하다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제가 전해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둘이 동갑이에요. 둘이 동갑이고 스티븐 시걸이 미국과 러시아 이중 국적이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고 2018년에는 대미 관계 특사로 임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경색되어 있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좀 나아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긴 합니다. 안타깝다라고 할까요? 이제 시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푸틴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시걸과 푸틴의 관계가 그렇게 대미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굉장히 좋게 작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푸틴이 앞으로 더 집권을 할 거는 사실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이 될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화의 채널을 열어놨지만 얼마나 서방과 대화를 할지에 따라 이제 러시아의 앞날도 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당분간 바로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